안녕하세요.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 비하인드 영화 칼럼의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아 비비아나 배우입니다.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의 주연 배우 중 한 분이 바로 수지 배우이신데요. 오늘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에 들어오자마자 마주한 우리 선아 배우님의 모습을 보고 순간 수지 배우님인 줄 착각했거든요. 저 놀리시려고 일부러 꺼내시는 거죠? 신부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배우님과 영화 소개를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좀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과장을 섞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는 진심을 담은 이야기라는 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실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뭔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반대로 그 저를 수지 배우로 착각했다는 이 신부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영상을 꺼버린 시청자가 많으실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신부님께서 그 수지 배우를 언급하신 덕분에 이미 힌트가 되었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작품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6월 5일에 개봉한 김태용 감독의 신작 원더랜드입니다. 비하인드 영화 칼럼의 첫 회 때 소개해드린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비하인드 영화 칼럼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최신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영화 원더랜드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영화 원더랜드는 죽은 사람 혹은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하는 원더랜드 서비스가 일상이 된 근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삼습니다. 원더랜드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휴대전화처럼 주어진 기기의 화면 너머에 죽은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죽음이 지금처럼 완전한 상실이 아닌 셈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복원된 존재들은 자신들이 죽었는지 의식을 잃은 상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다는 상실감을 원더랜드 서비스를 통해 어느 정도 채울 수는 있지만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한 현실 앞에 공허해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영화는 딸에게 죽음을 숨기기 위해 원더랜드 서비스를 신청하여 사막에서 고고학자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새로 꾸려진 바이리아, 또 사고로 의식을 잃은 남자친구 태주를 우주인으로 복원해 전과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려 하는 정인의 이야기를 큰 축으로 삼습니다. 그 밖에 원더랜드 서비스의 수석 플래너 해리와 신입 플래너 현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진구를 원더랜드 서비스를 통해서 복원하는 이야기,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원더랜드 서비스를 신청하는 용식의 이야기 등이 작은 이야기들로 함께 펼쳐집니다. 모두가 필연적으로 맞게 되고 가장 보편적인 소재이면서도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소재로 삼으면서 이를 그 SF적인 문법에 따라 풀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 보이는데요. 감독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더랜드의 연출을 담당한 김태용 감독님께서 가족들하고 화상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고 나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렸던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게 이 영화의 구상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경계가 불분명해진 시대라서 죽은 사람이 하와이에 있다고 해도 믿으려고만 하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관계에 대한 믿음을 기술 얘기로 풀어가 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라는 그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영화 원더랜드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는 김태용 감독의 전작들을 살펴보면 더욱 뚜렷하게 그려지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전작 만추는 머나먼 타지에서 살아가는 이방인 두 사람이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극적인 러브스토리로 그릴 법한 소재이지만 영화는 3일이라는 짧은 시간과 타지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품은 이방의 정서에 집중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특별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2006년작 가족의 탄생의 경우에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모인 다양한 세대를 조명함으로써 가족이라는 가장 익숙한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민교동 감독과 공동으로 연출한 여고괴담2의 경우에도 공포영화를 피방하고는 있지만 결국 서로가 익숙한 여고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낯선 관계 맺음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멜로 드라마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김태용 감독은 장르적 관습에 따라 익숙하고 명징한 이야기를 꾸려나가기보다는 극중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섬세하게 다듬고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출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화 원더랜드는 그간 감독 자신의 작품들 안에서 보여온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총망라하여 옴니버스 형식에 담은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 원더랜드에서 죽은이들을 원더랜드 서비스를 통해 복원할 때 죽은이들이 복원되는 장소와 그들이 복원될 때의 직종을 고르는 대목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극중 정의는 남자친구 태주를 우주인으로 복원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에서 지내는 모습으로 복원되길 바랐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막에서 활동하는 고고학자로 복원된 바이리의 경우에도 영화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쉽게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속성을 지닌 사막이라는 공간과 먼 과거를 되짚는 연구를 펼치는 고고학이라는 그런 직종을 통해서 마치 태주가 복원된 우주만큼이나 아득하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경계가 불분명해진 시대에 맞는 관계를 주목한 김태용 감독의 영화적 의도를 상상으로도 가닿을 수 없을 것 같은 머나먼 장소에 놓인 복원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원더랜드의 SF적인 배경이 저희가 지난 1월에 소개했던 영화 네버렛미고의 경우에서처럼 좀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SF 영화들처럼 단순히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SF가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도 되게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SF를 선택했다 이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영화 안에서는 원더랜드 서비스가 어떻게 개발되었고 어떻게 운영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 대한 과학적 배경도 다루지 않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고요. 영화가 전적으로 등장인물들의 서로를 향한 그러한 감정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용 감독은 영화를 구성해 나가며 뇌과학자인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의 책을 읽고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 조언을 들으며 과학적 고민을 깊게 가져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걸 영화에 직접 담아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원더랜드의 SF적인 요소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원더랜드 서비스가 가능해질 법한 미래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이제 영화 속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박보검 배우와 공유 배우, 최우식 배우가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면 저는 탕웨이, 수지, 정유미 배우의 모습을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배우 캐스팅이 정말 화려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영화 속 장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극 초반에 정인과 복원된 태주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화면 속 태주가 우주선 안에서 우쿨렐레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화면 밖에서는 이걸 바라보는 정인이 같이 따라 부르다가 어느새 두 사람이 우주선에 함께 있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넘어가는 장면이잖아요. 일종의 판타지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더랜드 서비스가 품은 그 허와 시를 오롯이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인과 복원된 태주가 우주선 안에서 함께 있는 장면이 오히려 두 사람이 물리적으로는 이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 지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모닝콜을 통해서 또 정인을 깨워주고 정인의 스케줄도 확인하고 끊임없이 정인과의 대화 상대는 되어주지만 결국에는 이 정인과 복원된 태주가 함께 있는 장면에서 이질감 같은 것들이 화면 속의 태주가 완벽한 태주는 아님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AI를 떠올려 볼 수 있었는데요. 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구입한 인공지능 로봇 데이빗이 이 아들이 깨어나자 여러 가지 오해가 쌓여 결국 자신을 구입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영화 속 데이빗은 발달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최대한 실제 아들과 비슷하게 구현된 로봇이지만 결국 아들과 완벽하게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죠. 원더랜드에서도 식물인간 상태인 태주가 깨어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정인은 후유증으로 인해 이전과는 달라 보이는 태주의 모습과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자신을 다정하게 대해주었던 복원된 태주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진짜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게 되는 대목인데요. 완벽함을 넘어 완전 무결함의 영역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과학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 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게 하는 지점입니다. 복원된 바이리가 딸 바이지아와 어머니 화랑과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들이 정말 마음 깊이 다가왔는데요. 아직 엄마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한 바이지아가 화면 속 엄마 바이리를 대하는 태도와 바이리의 엄마 화랑이 복원된 바이리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너무 서글프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그 지점을 배우님과 다르지 않게 느꼈는데요. 인간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더라도 죽음 그 자체가 품은 상실감이나 그리움의 감정을 놓지 못할 것 같다고나 할까요?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원된 바이리를 마주하는 바이지아와 화란의 모습이 저는 계속해서 불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영화 원더랜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나요?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브라질의 해방신학자인 레오나르도 보프의 성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저자의 아버지는 담배를 자주 태우셨는데 저자는 그런 아버지가 남긴 담배꽁초를 치우는 일을 도맡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고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자의 눈에 가장 먼저 띄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로 가득한 잿더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자에게는 이 잿더리 속 담배꽁초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는데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담배꽁초 더미에 불과했지만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는 이 담배꽁초들을 쉽게 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녹아있는 아버지를 향한 기억이 담긴 그 꽁초들을 버리게 된다면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해줄 도구가 줄어드는 것처럼 저자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7가지 성사는 지상에서 우리와 물리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에서 체험하며 실질적인 영역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담당해 주는데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레오나르도 보프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담배꽁초들을 마주하며 교회의 7 성사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영화 원더랜드에서 죽음을 대하는 등장인물들의 태도가 성서적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남긴 상실감을 발달된 과학기술을 통해 극복하는 모습에는 이견의 여지가 있겠지만 결국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는 필연적으로 성사적 의미가 담길 수밖에 없음을 영화 원더랜드를 통해서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영화 원더랜드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체감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프랑스의 전설적인 영화 감독 로베르 브레송의 1951년작 어느 시골 본당 신부의 일기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